자, 부동산 얘기 참 연일 들었는데 어제는 앞서 전해드린 내용은 공급 부분이었어요. 어제 국회에서 법안들이 많이 통과됐는데 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법안들이 많이 통과됐습니다. 최종 좀 국회를 통과한 거예요. 그 내용 보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3법 여당 뜻대로 마무리가 됐다. 그러니까 야당이 반대했는데 이제 강행을 한 거죠. 통합당은 출석했지만 표결엔 참여 안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여당 의원들의 찬성 속에 통과가 됐습니다. 7월 임시국회 끝났고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다주택 살 때 그리고 보유, 팔 때 모두 징벌 과세다. 내년까지 처분 압박이다. 그러니까 국회를 통과한 법이 뭐 그러니까 종부세법, 뭐 소득세법, 법인세법, 지방세법 등등등이 여기에 부동산 관련 내용들이 개정이 된 거죠. 자, 예를 들어놨네요. 서울 아파트 두 채를 합해서 이건 과표 기준이겠죠. 20억 원이 된다면 종부세가 568만 원에서 1,487만 원으로 3배가 오릅니다. 이 정도면 큰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양도세는 최대 72%, 취득세의 경우는 최대 12%가 됩니다. 많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세다. 그러니까 살 때, 갖고 있을 때, 팔 때 모두 세금을 많이 내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법안 통과를 앞두고 뭐 통과 후에도 토론들이 있었어요. 여야 의원들이요. 그 내용 묶었습니다. 보시죠. 경기 대응에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모순된 정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주택의 취득, 보유, 양도, 증여 등 보유와 거래 모든 단계에 세금 폭탄을 안기는 정세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투기 세력과 투기 비호 세력, 그리고 그 두 세력의 뒤에 숨어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들을 조종하고 여론을 왜곡하는 어둠의 세력들에게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경고를 하겠습니다. 지금 웃으시는 분은 투기 세력과 투기 비호 세력, 그 두 세력을 옹호하는 그 세력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그 이름 얘기하고 하세요. 이름 얘기하고. 시간 25초 남았는데 마스크 벗고 이름 얘기하고 일어서서 하십시오. 어제 본회의장 모습은 사실 평소에 비하면 고성 뭐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여야 의원들 토론하는데 굉장히 내용 보면 강한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었죠. 자, 이런 상황에서요. 장외에서도 그러니까 본회의장 밖에서 그에 앞서서도 여러 가지 여야 의견들이 좀 나왔는데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1가구 1주택 시대 열렸다. 민주당의 자화자찬이다. 어제 이제 법 통과된 뒤에 그리고 그에 앞서서 민주당이 스스로 굉장히 높은 평가를 했어요. 부동산 입법 마무리에 의미 부여했습니다. 국민 집 노예에서 벗어나. 요거는 하루 전에 이런 말이 나왔었죠. 집값 폭등은 MB 그리고 박정부 탓이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었고요. 자, 민주당 내에서는 스스로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야당의 목소리를 제목에 담고 있습니다. 야당, 집 사지도 갖지도 팔지도 못하는 상태다. 부동산 3법 맹공을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 보면 야당의 주장들이에요. 실제 살고 있는 집에 중과세를 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뭐 이런 반발도 있었습니다. 뭐 여당 의원에서는요. 부동산 가격 올라도 괜찮다. 세금만 잘 내시면 됩니다. 뭐 이런 또 얘기도 여당 내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야 의원들이 좀 다르게 보기죠. 확실히 뭔가 맞서는 모습입니다. 자, 이와 관련된 영상도 짧게 묶었습니다. 보시죠. 민주당은 국민 누구나 내 집 한 채를 장만할 수 있는 1가구 1주택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주거의 공간이며 삶의 보금자리인 공공재입니다. 우리가 택하고 있는 이 시장경제 질서하에서 가격 메커니즘을 통제해가지고서 성공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본능에 반하는 그러한 정책이라는 것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패널 분들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부동산세법 어제 통과가 됨으로써 앞서서 통과한 임대차 3법과 마찬가지로 다 통과가 됐어요. 부동산법들이. 자, 여야 뭐 반응이 완전 달랐죠? 두 분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찬환 교수님. 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예. 자고 나면 1억씩 올라가는 부동산 가격, 아파트 가격인데 특히나 다주택자 그리고 단기 거래 이 부분에 있어서 중과세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예. 늦었다. 지금 25차례나 세금을 찔끔찔끔 올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 애초에 공개념의 그런 개념을 도입을 해서 예. 정부 출범하고 부동산 문제에 대한 이 다주택자 그다음에 단기 거래자들에 대한 중과세는 애초에 시행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다만 예. 아까 이제 공급 문제도 많이 나왔는데 예. 지금 이제 임대사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집이 전국에 700만 채가 있습니다. 오. 그러면 이 임대사업자들에게 그동안에 각종 세제 혜택 주면서 임대사업자 되면은 뭐 세금 깎아주고 여러 가지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미 이제 700만 채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지금 중과세 하면 예. 이제 그분들이 빨리 팔아야 되잖아요. 예. 근데 팔 수 있는 좀 출구는 좀 열어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 임대사업자 다주택자들이 예. 좀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혜택을 주자는 게 아니라 예. 일시적으로 좀 완화를 해서 지금 집 짓려면 3년 뒤에나 집이 지어지는데 예. 이 700만 채가 시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유도리를 발휘하는 그런 좀 부분도 필요하겠다. 그러면은 유도리는 유연성으로 좀 대체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임대사업자분들이 갖고 있는 그 주택 물량이 나올 수 있게 한다는 건 양도세 부분을 조금 만져야 된다 이런 뜻이죠. 일부 좀 시기적인 문제 때문에 건물이 이제 새로 들어설기 전까지는 있는 주택을 좀 풀릴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물이 사방으로 들어서 꽉 막혀 있는데 이 물꼬가 좀 어딘가 좀 트여서 나갈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양도세 부분은 조금 손질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까지 좀 곁들여 주셨습니다. 최인정 변호사는 부동산법 계속 통과돼서 어디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렇습니다. 몇십 년 전에 전태일 열사가 예.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그 노동자가 울부짖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예. 지금 현재 그 부동산을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 우리는 세금 내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지금 그 광장으로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죠. 실제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예. 한 2,000명 이상이 지금 그 청계천하고 서울시내 예. 광장에 모여가지고 신발을 진짜 하늘로 던지면서 정부에다 항의 시위를 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실제로 우리나라 그 민주주의의 역사는 세금 민주화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죠. 실제로 그 미국과 그 영국 사이에 이른바 미국의 독립전쟁 같은 경우에도 예. 대표 없이 과세 없다는 그런 원칙. 한마디로 그 어떤 그 미국 내의 어떤 예. 그 국민들의 어떤 의사도 없이 마구마구 세금을 내서 그거에 대해서 반발해가지고 사실은 예. 미국 독립전쟁이 이루어졌는 것인데 오. 아까 지금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컨대 보유세 같은 경우는 어떻죠? 종합부동산세? 그건 이른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입니다. 만일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강력한 어떤 규제에 의해서 예. 지금 그 부동산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지면은 그럼 그때는 지금 냈던 세금 토해 줍니까? 이익이 있는 것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렇지만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6%까지도 징벌적인 과세를 하고 있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그 집을 갖고 있는 분한테 들어온 돈에 대해서 세금 그렇죠. 매기는 건 알겠다. 그러나 그렇습니다. 아직 이익이 실현이 안 돼서 들어오지도 않은 걸 갖고 세금을 매기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 이번 정부 들어서 사실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른바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라고 예. 얘기를 하고 지금 그 표를 얻어서 정권을 잡았습니다. 잡은 예. 측면이 강합니다. 그런데 어제 여당의 김진애 그 의원 같은 경우에 뭐라고 했죠? 부동산 가격 올라도 괜찮다. 세금만 잘 내면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지금 어떤 부동산 대책이란 것이 과연 그것이 주거 안정 대책이냐? 오히려 세금을 많이 납부하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대책이 아니냐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지금 그 이 문제, 지금 야당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 왜냐하면은 예. 엑셀레이터와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예컨대 지금 그 취득세를 지금 1% 내지 4%에서 예. 경우에는 8% 내지 12% 올렸단 말이에요. 예컨대 10억 원짜리 분양을 받으면은 예. 취득세로 쉽게 말하면은 1억 2천만 원까지 내야 된다고 하면은 그럼 누가 그걸 취득하겠습니까? 공급은 시켜난다고 해놓고 취득하는 것도 어렵게 해놓고 예. 그럼 취득하는데 일 하나만 취득하라고 하면서 그러면 그 팔려고 하면은 그 세금 자체를 최대한 지금 70몇 %를 양도소득세를 낸다고 하면 예. 어떻게 신규 아파트나 주택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까? 결국 그렇기 때문에 브레이크와 엑셀레이터를 같이 밟으면은 예. 그 자리에서 뱅글뱅글 돌기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박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 나름대로 규제를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당근과 채찍과 함께 당근도 있어야 되는데 당근은 전혀 없고 출구도 없는 정책이 아니냐 하는 비판이 이 정책에 대한 비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두 분 말씀 들어보셔서 일단 법은 통과가 됐고요. 이제 시행이 될 겁니다. 물론 시행 시기는요, 법안 따라서 다 다릅니다. 뭐 당장 되는 것도 있고요. 내년 넘어가도 있는데 아무튼 통과는 됐고 마무리는 된 상태입니다. 자, 뭐 지금까지 이제 부동산 관련된 내용 그리고 앞서서 국회 사항도 잠깐 비춰서 저희 전해드렸는데 약간 부수적인 내용일 수 있습니다만 달라진 국회 모습이 좀 포착이 됐습니다. 특히 본회의장 모습이 좀 그런데 이른바 윤희숙 효과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영상톡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저는 임차인입니다. 제가 지난 5월 이사했는데 이사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집주인이 2년 있다가 나가라고 저는 임차인입니다. 결혼 3년 차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은평에 있는 한 빌라에 신랑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는 3천만 원의 월세 70만 원 내는 진짜 임차인입니다. 수많은 국민들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법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습니다. 공수처가 발족하면 제1호 수사 대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공연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도전하는 자들은 공수처를 이용해 가차없이 잘라버리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습니다. 과도하게 집중된 검찰 권력을 분산시키고 견제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정신입니다. 또 14년 전에 노무현 정부가 도입한 종합부동산세 등을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가 지속적으로 무력화시키지 않았더라면 작금의 부동산 거품을 상당히 제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여야 뭐 어떤 법안 쟁점을 놓고 격하게 부닥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본회의장에서 토론을 통해서 뭔가 서로 대립하고 있다. 그나마 나아진 모습이 아닌가. 뭐 이런 건 어느 정도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